안녕하십니까. 신동기 인문경영연구소 대표 신동기입니다. 오늘은 국가의 제 역할이 시민의 행복을 좌우한다 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 그 여자 필드하키 국가 대표 선수를 지냈던 어느 여성분께서 이제 이민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민을 선언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여자분의 이제 아이가 유아원인가 유치원인가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야외 이제 활동을 1박 2일로 나간 것입니다. 근데 화재가 나가지고 그 아이를 비롯해서 여러 아이들이 이제 희생당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이분은 아주 고민을 이제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국가에서 받은 어떤 표창, 훈장, 그 사람은 어떤 그 영예에 대해서 그 국가가 인정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국가에 반납하고 그다음에 이민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민을 선언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어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를 자기는 국가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저도 그때 그 뉴스를 접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국가라는 존재가 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국가는 무엇인가? 아니면 또 그 국가를 구성하는 그 시민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가장 어떤 고전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명쾌한 논리적인 답은 우리가 사회계약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계약론 하면은 홉스, 로크, 루소 이런 이제 유명한 그 분들이 이제 정리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국가를 왜 구성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가 없는 상태를 원시 자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밀림 속에서 아무 국가가 없어요. 아무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밀림 속에서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굉장히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여러 명이 100명이 저한테 덤벼들 것 같으면은 저는 그 사람들을 해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세고 몸집이 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재산을 그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생명 그대로 보호하기가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원시 자연 상태에서 갖고 있었던 그 무한대의 어떤 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자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다 내놓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뭘 받냐면은 우리는 어떤 사회적 자유 또는 사회적 권리 이런 걸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관하는 주체는 이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라는 건 결국 뭐냐? 개인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구성원들, 시민들은 뭘 내놓느냐? 법을 준수하는 거죠. 복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그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그 구성원들은 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21세기를 사는 현재 국가와 그 구성원, 시민들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홉스, 로크, 루소 세 명 중에서 가장 좀 충실하게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이제 사회계약론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입니다. 그래서 로크는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결국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로크는 그 개인의 재산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생명, 두 번째는 자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적 재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를 국가가 지켜주고 그 다음 구성원들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바로 법률에 복종을 하고 그 다음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는 생명보호입니다. 생명보호는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생명을 보호받지 못한다 하면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게 될 겁니다. 그 두 번째가
자유 보장입니다. 자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 좀 전에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시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한대의 자유를 갖습니다. 아주 원시 자연 상태에서 갖는 자연적 자유죠. 그 자연적 자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권리, 재판할 권리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처벌할 권리까지 갖고 있는 거죠. 내 물건이 없어졌어. 내가 따놓은 사과가 없어졌어. 한다고 할 때 제 옆에 사람이 제가 훔쳐갔구나 하고 판단하고 훔쳐갔으니까 죽여야지. 뭐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그 권리까지도 갖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무한대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무한대의 자유는 무엇을 위한 거냐? 내 이익을 위한 거죠. 근데 그러한 원시 자연 상태에서는 그 무한대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자기 재산, 그 다음에 자기 생명도 제대로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굉장히 불완전한 자유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는 그런 무한대의 자유를 반납을 하고 사회적 자유를 받는 거죠. 사회적 자유를. 그럼 사회적 자유란 건 뭐냐? 사람들이 한 국가를 만들어서 사회를 구성하면서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거죠. 그럼 그 구체적으로 뭐냐? 그럼 법을 의미를 합니다. 법을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범위 이내에서 그 또 법이 보호하는 그러한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회적 자유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모럴 해저드 같은 경우입니다. 모럴 해저드는 뭐냐면은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언론에 나올 때 어떤 인물이 굉장히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도덕적 해이란 말은요, 뒤집어 보면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걸 도덕적 해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건 법을 어긴 것이고 바로 예를 들면 뭐 구속이 된다든지 법적 제재를 받아야 될 내용이지 도덕이란 말을 붙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볼 때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란 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그렇지만은 어떤 사회적인 일반적인 인식에 굉장히 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윤리, 도덕 그런 개념에 반한다든지 하는 경우인 거죠. 그런데 이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로 어떤 사회적으로 한 사람을 매장하고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비난받는 사람이 법은 다 지켰다는 이야기죠. 근데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는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다 볼 것 같으면은,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 법은 왜 존재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법은 왜 존재하는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자주 벌어지다 볼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법과 도덕, 양심, 사회적 인식, 이것들이 서로 혼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이 사회적 계약론 주창자 중에 한 명인 홉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법이 강구하고 있는 것 중 가장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시민들은요. 그러니까 법이 강구하고 있는 것 중 어느 것이 가장 나한테 이로울 것인가 하는 기준을 우리는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항상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 자유라는 것은 어떤 도덕, 양심,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 가지고 어떤 사람을 재단하는 게 아니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범위 이내에서는 우리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회적 자유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재산보호입니다. 재산보호. 그 재산보호라 하면 이제 사유재산을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요, 사유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먼저 보호받아야 될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보호받아야 할 재산이요. 나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일가 친척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면요, 그러한 구성원들은요,
국가 필요성을 훨씬 덜 느낄 것입니다. 나한테 가족이 있을 때, 가면 일가 친척이 있을 때, 지켜야 할 재산이 있을 때 이 국가는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국가 자체가 바로 나 자신인 거죠. 내가 바로 국가고. 그래서 만약에 국가에 위급한 사태가 발생했다 할 것 같으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한 몸을 던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켜야 할 재산도 없다. 지켜야 할 가족도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국가 필요성을 훨씬 덜 느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사회가 중산층이 굉장히 두터워야지 사회가 안정된다는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재산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그 재산을 축적하는 그 과정이 정당하도록 정의로울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정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재산에 대해서 주위에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이 정당하도록 또한 그 축적된 재산의 가치가 큰 어떤 플럭추에이션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부분까지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재산 보호, 그러니까 로크가 말하는 재산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자유,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 물질적 재산. 이 세 가지를 한 국가가 제대로 보호한다. 그런데도 굉장히 불행하다 하는 경우는 결국 개인의 노력 부족,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철학, 자기 인생관의 어떤 빈곤 탓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